지금 이 코로나19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점주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기운 내시고 또 그러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상매장 성공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죠. 지난 분기는 코로나19 그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 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출 증진킹에 이제 오르기 위해서는 거의 한 50% 정도 전년 대비, 오늘 이 자리도 전년에 우수 가맹점으로 또 선정이 되셔서 올해부터 장사명장 회원으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성남 프로지오점 같은 경우 약 3분기 정도가 평균 한 50%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여지가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1등으로 이제 올라선 매장이 2.4% 정도 올라간 겁니다. 이 매장이 처음에 초기에는 한 2천만 원 중반대의 매출을 달리다가 7천만 원 정도까지 7천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이 되면서 여기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전년 대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이니까 전년에는 코로나랑 아무 관계없을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가 이제 코로나 또 12월은 이제 2단계로 들어가서 9시까지밖에 못하는 뭐 이런 좀 시기가 걸쳐 있는 이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전년 매출액이 2.4%가 올라간 매우 높은 성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매출 범위에서 2등, 3등, 4등 이 매장들은 사실 9시 뭐 이 영업 제한 뭐 이런 시간으로 인해서 거의 매출액이 거의 반토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40%만 떨어지면 매우 선전한, 우리 명장 점주님들 중에도 40% 이내로 떨어지신 분이 한 6분인가 7분 되시더라고요. 매우 선전하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로 됐는데 이게 매출 증진 킹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장려상 2군데까지만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인 동배역점, 또 광주 매산 1위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서 이제 누구나 다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그 중에서는 내가 옳지 않은 것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뭔가 이제 나보다 더 나은 뭔가를 좀 찾아서 거기서 뭔가 벤치마킹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시도를 하는 거겠죠. 지금 용인 동백 역점도 오픈 이후에 매출액이 높지를 못했어요. 오픈하고 나서 뭐 긍정적인, 제가 늘 얘기하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전혀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한 달에 뭐 6, 7번씩 문을 닫고 영업시간은 뭐 전혀 지켜지지 않고 뭐 모든 게 문제죠. 메뉴도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우리 메뉴가 맞나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어쨌든 입지 탓을 계속 하고 계시다가 이제 팔고 나가셨는데 그 다음에 인수해서 들어가신 분이 지금 매출액에 지금 이 어떠한 상당히 지금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 매산 1위점도 마찬가지. 그 전에 오픈하신 분이 거의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매각을 하셨는데 매장 운영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물론 점주님은 그렇게 다 수긍을 하시지 않았죠. 자리 탓만 하시다가 이게 매각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제 11.8% 정도의 매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어떤 매출이면은 거의 한 5, 60%가 올라가는, 그리고
정상 자격까지 주어지는 이 매출 단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군데 다 승계.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진 않았잖아요. 운영 방식이 바뀐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주님들이 다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다 자꾸 이제 부족한 거를 찾아내고 또 더 개선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부 요인을 보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여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토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점주님 매장에 안 계세요. 근데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이 시행사에서 하신 거라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관리가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한 2천만 원 초반 뭐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이 점장님으로 이제 바뀌시고 매뉴얼의 중요성을 이제 인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교육만이 살 길이다는 생각으로 조리 동영상을 계속 보면서 이제 끌어올리고 6대 패밀리 서비스 이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또 열심히 정독을 하면서 체화를 시켜 나간 겁니다. 지금 이분은 장사 처음 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적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10년 했고 20년 이거 아니에요. 장사가 뭐 대단한 영역입니까? 뭐 40패스 하듯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몇 달 만에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서 7천만 원 가까이 올린 거예요. 어디 외식을 가더라도 점주님들이 생각하시는 장소가 내가 거기가 자리가 좋으니까 나 글로 먹으러 가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가 맛있으니까 첫째예요. 뭐 두 번째는 이제 뭐 아는 관계니까 거기 가야지. 거기가 주차가 좀 편하니까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식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맛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재환 이제 본부장이 이제 올해 이제 본부장으로 이제 직책을 이제 좀 중책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좀 힘있게 아마 이재환 본부장도 이제 리틀 김철훈이라고 할 정도로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입니다. 보통은 말이 앞서잖아요. 근데 저는 말은 잘 못해요, 사실. 근데 행동은 말 이상으로 늘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공고히 해질 것이고, 이재환 본부장 얘기했던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다 효과를 분명히 봤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장사를 많이 했잖아요. 길을 많이 안다는 거죠. 어떤 여건에 따라서 절대적 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이 장사에서 성공하는 길이. 근데 다양한 길을 많이 가다 보니까 각 입지에 맞게끔 그래도 이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수백 번을 그 길을 갔다 와서 이 길 저 길 다 갔단 말이죠. 근데 이 길만 갔다 오신 분은 이 길만이 정답인 줄 알아요. 이 길만 갔다 오신 분은 두 길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본사의 어떤 경영력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경영 매뉴얼 마찬가지. 이 경영 매뉴얼이죠. 본사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가면 거의 대부분 뭐 100% 완벽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일이라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점장님이 그 사례 아닙니까? 그리고 즐기세요. 즐겨야 됩니다. 열심히 그냥 하는 거, 전 열심히 즐겨야 된다고 봐요. 참고 할 일도 아닙니다. 모든 일은 즐겨야 됩니다. 제가 왜 시상 같은 거를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 거의 수천만 원 들어가고 올해 또 늘립니다. 왜? 뭐가 됐든 자꾸 점주님들한테 뭔가 활력소가 되고 조금의 어떤 재미라도 더 얹혀드리고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일을 재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그 단계로 가 있어요, 사실. 저도 무지무지하게 좀 과한데, 일이. 근데 저는, 이거 참고 옛날엔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는. 참고 했어요. 참는 거는 일가견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참는 단계는 이제 이미 지났어요.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큰 난관을 저도 겪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타고 넘어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이제 아마 나타날 겁니다. 마침 명소를 만들자 해서 즐기다 보니까 매출액이 많이 올라갔죠. 장려상, 뭐 용인 동백역점. 그전에는 12시 안에 거의 문 닫고, 그러니까 이분이 잘했다기보다 못하지 않았던 겁니다. 2시까지 하신 거예요. 이제 9시 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뭐 프리였으니까 11월 정도까지는. 근데 이분은 이제 2시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기보다는 정상이잖아요, 그게. 12시 이후 매출이 197%가 올라갈 정도로 그만큼 이제 사실 매장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점주님들이 12시에 뭐 끝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은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손님이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고 문을 닫고 안 됩니다. 2시까지 하는 집은 손님이 12시에 끊어줘도 아무리 악천후라 그래도 불 켜놓고 있어야 돼요, 매장이. 오며 가며 하는 잠재적 우리 고객들이 다니면서 불이 켜져 있는 거를 봐야지만 안심을 해요. 2시간은 그래요. 이른 시간과 2시간은 고객들이 불안하면서 입점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문 열었을까? 지금 들어가면 뭐가 되나? 이른 시간. 2시간은 이게 또 언제 보니까 여기 12시에 불 꺼져 있던데 11시 반에 들어올 손님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왜 없겠어요. 이렇게 연구하는 거를 좀 즐기세요. 또 여유가 되시면 잠깐이라도 여유가 되시면 어떻게 하면 고객을 위해서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재미난 상상 아닌가요? 저는 그렇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좋죠. 기분도 좋고. 여하튼 이제 이 매장이 그렇고 술집 맛집 육대편에서 이거 공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매산 1위점은 그 프로모션, 그 매출 증진 킹도 11.8%를 달성을 했지만 신메뉴 판매 킹 3위, 해피타임 메뉴 4위. 그러니까 다양한 시상들이 매출에 연관이 된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저는 항상 한계 매출까지 많이 가봤잖아요. 지금 이제 걸어오시는 우리 이제 김현정 우리 점주님도 어쨌든 정말 우연히 옛날에 레스토랑을 할 때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건 딱 그거예요. 그 샹들리에 닦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는 샹들리에가 이렇게 작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이게 뭐 하루에 못해요. 거의 한 달 걸려요. 다 끝날려면. 그러면 이제 띄워서 씻어와 달라. 그걸 씻어오고 그거 제가 다시 이제 걸고 해서 이 매장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샹들리에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그만 알로 돼갖고 이렇게 추렁추렁 된 건데 여기에도 거의 뭐 몇백 개가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닦은 거예요. 그냥 거의 뭐 아마 10,000개 넘을 거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진짜 연례 행사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그 부분들도 저는 이제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냥 즐겁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얼마나 아주 이게 빛이 달라요. 빛이. 근데 우리가 샹들리에 그 몇 개 있는 거 딸랑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10개도 안 되는데 조심스럽게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매장도 그 다양한 어떤 시상으로 인해서 매출 증진까지 올라오게 된 이제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메뉴 판매킹 시흥 장영가운점 신규 매장입니다. 신규 매장이신데 이제 두 분이 동업을 하셨고, 동업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전에 충분히 우려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업무의 영역을 완벽히 나누는 게 좋다. 그리고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지적하게 되면 이 문제 생깁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아주 거의 이제 언니 동생 하시는 이런 분들인데 아주 지금 재미있게 하셔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벌써 되게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오픈 이후에, 원래 오픈한 이후에는 굉장히 이렇게 피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즐겁게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동영상도 우리가 이제 10회 정도는 시청을 하는 게 좋겠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잘 못하시는 점주님의 특징을 보면은 공부를 안 하세요. 공부를 잘 안 하세요. 알고 있다고 얘기하셔갖고 해보시라 그러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얼추 비슷하게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아까 이재한 본부장이 얘기했던 게 그 내용입니다. 제대로 익히는 것이 그게 정말 돈을 버는 길이다. 지금 우리 점주님들도 이제 10번도 잘 안 보시지 않아요, 솔직히. 보시나요? 근데 그 이상을 보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돈을 더 벌까요? 일하는 게 돈을 벌까요? 질문입니다. 예? 공부하는 게 더 돈을 번다고요? 공부하는 게? 그래서 많이 하세요? 공부하는 게 수십 수백 배를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을 예를 들면 9급 공무원이 있어요.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4급 공무원이 있어요. 판사, 판검사. 누가 더 힘들겠어요? 판검사가 힘들잖아요. 판검사가 힘듭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보수는 누가 많을까요? 보수가 초봉 기준으로 판사가 약 한 80% 정도 높아요. 이 9급 공무원보다. 그러면 판사가 80% 이상 일을 더 많이 할까요? 일하는 시간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일하는 시간은. 그럼 뭐 때문에 80%를 더 주느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그 금액의 차이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가치 때문에 매달 똑같은 시간 일하는데 그만큼씩 더 주는 거예요. 돈을. 그럼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공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주님들 똑같아요. 맛없게 대충 나오는 점주님들도 만드는 시간은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제대로 알고 만들었을 때는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데 뭐가 한두 가지라도 어긋나면 맛은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예민합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대한 것. 그렇다고 해서 뭐 40패스 하는 것만큼 우리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따지면.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는 거. 시간 되시면 그거 보시는 게 돈 버는 길이에요. 그래야지 지금 이거 뭐 본다고 돈이 바로 누가 주진 않지만 여기서 익힌 것이 향후에 고객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더 퀄리티 있게 나가고 매어 터진다니까요. 이번에 소맥 열심히 하시나요? 소맥 프로모션? 저런 거 다 예전에는 제가 제 돈 들여갖고 포스터 제작하고 경품 비용 다 드리고 다 했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 개인 매장을. 근데 지금은 본사에서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가니까 점주님들은 열심히 숙지해서 신나게만 하시면 그 부분의 성과도 올라가고 그로 인한 그 프로모션을 하는 이유는 그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고객들과의 친밀도를 더 높이고 고객들의 어떠한 이 단골화를 늘리기 위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공부에 대한 거는 매우 점주님 나오시잖아요. 여기 매장의 퀄리티가 제일 뛰어날 거예요. 많이 보셨으니까 잘 하시겠죠, 물론. 그러나 이분들만큼 이렇게 공부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자꾸 신나게 그냥 오픈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된 거죠. 권유 판매. 고객들과의 어떤 접점이 자주 이루어져야지만 그래야지 고객들하고 친밀도가 높아지잖아요. 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떤 전자화 되면서 이제 이 아날로그에 대한 이 중요성이 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있으면 이제 우리도 다 이제 패드로 주문할 거예요. 접점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걸까?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히 이제 잘 믹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육수 및 야채 한 술 더 서비스. 요것도 이제 늘 고객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해드리자는 것이 이제 한 술 더 서비스겠죠. 그래서 원하실 때는 절대 원하시는 거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객을 단골화시킬 수 있는. 뭐 육수 좀 더 넣으세요 하면 짜증내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건 기회라니까요, 오히려. 거기다가 한 술 더 해주시면 당연히 고객이 좋아하죠. 그런 매장들은 고객들의 표정들이 훨씬 더 밝아요. 반응이 일단 웃음이 많이 나오니까 일하면서도 같이 신이 나요. 좋은 거죠.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예, 2위, 3위, 4위, 5위. 구로 개봉 포레스트점이 이제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매장입니다. 지금 오픈한 지가 몇 달 안 되는데 상당히 지금 아주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이 운영 컨디션도 좋고, 그리고 이제 수상, 지난번에 이제 사진, 이 수상한 사진을 전시해서 직원들한테 좀 독려를 하는 뭐 이런 효과가 있었고, 광주 매산 1위점은 대형 현수막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이제. 별도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무래도 더 인식은 되겠죠. 비용은 들어갑니다. 비용은. 근데 이제 그 비용 대비 결과가 이제 뭐 몇 배에서 몇십 배 더 나오겠죠. 인천 강화점 야채와 우삼겹을 이제 조금 더 로컬 프로모션으로 섞어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제 결과였고요. 시흥시와 MTB 단지점 여기 점주님도 이제 굉장히 좀 그 운영을 좀 탄탄하게 하시고 계신 신메뉴를 주문하시면은 복권을 한 장을 서비스로 주는 뭐 이런 부분도 저도 옛날에 많이 했던 이제 마케팅 중에 하나죠. 제가 한 100가지 넘게 개발을 했거든요. 이제 자영업 마케팅을. 다 어쨌든 효과는 있습니다. 뭘 하든 하고 나면. 업그레이드 메뉴 판매킹 은평 구산 사거리점부터 쭉 5위까지 이렇게 나왔고, 구산 사거리점 점주님이 참 저한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 전에 매출액이 뭐 800만 원, 900만 원 나오던 게 뭐 거의 3,700, 800까지 갔으니까 더 힘들 수 있잖아요, 몸은. 지금 되게 활력 있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죠. 돈 버시는 거는 돈은 벌리는 거고, 오시는 고객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우리가 장사해야 해. 묘미다. 그걸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손님은 계속 유입이 되고, 2층 매장입니다. 자리 되게 그 당시에 280인가 그랬어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뭐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 동네 상권의 2층이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아주 알차게 운영을 하고 계신 이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9일 먼저 스타트를 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9일 먼저 스타트한 거는 카운팅은 안 해요. 근데 어떤 이익이 있냐? 먼저 어쨌든 며칠이라도 먼저 하면 그걸 먹어본 분들이 좋으면 또 구매가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1일부터 카운팅을 합니다. 먼저 판매를 시작을 해도.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홍보물이 들어오고 용기가 뭐 이상이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스타트 하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이 점주님이 이제 11월 21일부터, 올해 12월부터인데 9일 먼저 이제 판매를 시작했죠. 뭐 한 술 더 서비스, 권유 판매, 뭐 10개 판매당 1만 원씩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수원 장안구청점이 이제 뭐 우동사리 서비스로 무조건 요거 주문하면 이제 드리는 프로모션, 또 리필, 특히 이 메뉴는 이제 뭐 무한 리필, 요 로컬 프로모션을 해드렸고, 물론 이제 육수하고 뭐 야채 뭐 이런 것들이죠. 용인중앙시장점은 코로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은 이런 이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셔서 이제 4위에 랭크됐고, 인천 연수구청점은 이제 Y 배너를 하나도, 저거는 이제 강제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도 설치 안 하는 매장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아니라 점주님이 더 하겠다 하셔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어쨌든 더 이 신메뉴는 사실 예를 들어서 신메뉴랑 수년 전부터 팔고 있던 메뉴랑 판매가 됐을 때 가치가 똑같지가 않아요. 신메뉴는 일단은 주변의 경쟁 브랜드들은 아직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메뉴가 마음에 들면 우리 매장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뱅이가 그날 하루 나가도
그날 매출은 비슷하다고 쳤을 때 골뱅이는 우리만 팔지는 않잖아요. 여기도 저 팔고 저기도 팔고 다 판다는 거죠. 매출에 대한 가치만 있는데 신메뉴는 그 당일의 매출 가치 외에 한시적인 독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해피타임 메뉴 판매 킹 평택 청북 신도시점을 비롯해서 5군데 가맹점이 이제 수상을 하셨고요. 평택 청북 신도시점도 상당히 그 코로나 영향이 좀 큰 이런 상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높게 이 판매량이 나왔고 그 이후로는 이제 SNS 온라인 이제 로컬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주변에 이제 그 홍보를 아주 많이 하셔갖고 그 뭐 절대 판매량 측면에서는 뭐 대단히 높은 아마 이 매장도 이제 배달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매장입니다. 뭐 권유 판매라든가 이제 뭐 한 30분 정도 오버타임까지는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래서 원래 7시까지인데 이제 30분 정도 사실은 이 30분 오버타임이 효과는 더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7시 한 10분쯤에는 이제 끝났잖아요. 7시에. 10분 정도에 이제 시키셔도 원래 7시까지인데 제가 특별히 그 타임 메뉴, 해피타임 메뉴 가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7시 이전에는 당연한 건데 그 이후에는 당연하지 않은 가치가 더 얹혀져서 고객 입장에서는 더 만족도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좀 그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셔갖고 7시가 아니라 6시로 좀 땡기면 안 되겠냐 뭐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떠한 부분보다는 적절한 범위에서 우리가 이 해피타임 메뉴도 많이만 들어오면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술하고 같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거의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이만 오면은 정말 계산 나오죠. 네, 금천 독산 시트렉스점도 이제 수상을 많이 하셨던 점주님이시고 여기 점주님도 이제 상당히 고령이신데 상당히 그 즐기시면서 구력 있게 지금 하고 계셔요. 네, 그리고 일산 라페스타점 LED 홍보 배너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제 홍보를 극대화하셨고 광주 매산 1위점 아까 대형 혼수막 거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를 막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상도 수상도 하셨고 서초 고속터미널점이 이제 여기는 워낙 여기도 이제 좀 정평이 있는 매장이죠. 탄탄하게. 근데 여기도 매출이 지금은 4천만 원대로 내려갔어요. 그래도 이게 지하다 보니까 전성기 때 뭐 1억 2천 막 이럴 때잖아요. 정상일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뭐 영업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방법을 풀겠다 이거죠. 그 시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분기부터는 신메뉴랑 업그레이드 메뉴는 이제 묶어서 시상을 하려고 그래요. 같이 합쳐서. 둘 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신메뉴도 매우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신무기나 마찬가지예요. 신메뉴는. 맨날 10년 전부터 팔고 있던 거 계속 팔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식당을 가보면은 오픈할 때 팔던 거 그대로 팔아요. 세상은 바뀌고 입맛은 바뀌는데. 그래서 이게 신메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잘 만들어야 되고 매장에서도 또 잘 팔아야 되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업그레이드 메뉴죠. 업그레이드 메뉴는 기존에 없애기는 그렇고 좀 안정된 건데 매출액이 계속 내려간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신메뉴가 괜찮은 게 계속 얹힐수록 그만큼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메뉴,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가 해물짬뽕탕이 이제 그 메뉴 같은 경우가 38위에서 업그레이드 지난번에 하고 나서 1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8위가 올라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메뉴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나가사키 짬뽕탕 같은 경우는 30위에서 17위. 열쇠 계단이 이제 올라갔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메뉴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묶어서 이제 같이 시상을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늘어나는 거는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제 배달에 대한 시상을 추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달은 그 입지에 대한 제한이 그렇게 뭐 평수에 대한 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한이. 그래서 누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이제 판가름이 날 거고 정말 그 이제 대단한 이런 이제 매장들이 막 나올 겁니다. 이 배달을 추가함으로써. 그리고 우수 접객 사례 이것도 이제 좀 추가를 시상으로 좀 늘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도 지금 평상시에 자꾸 워밍업을 그러니까 서비스의 어떤 수준을 자꾸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처음 하시는 분은 저희가 얘기하는 뭐 이런 우수 접객 사례에 나오는 사례 이런 걸 보고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저 기준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게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수준을 자꾸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수준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꾸 이렇게 보시고 올해 하반기 이제 올해 말쯤에는 이제 유튜브 장사 유튜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제가 3년 안에 어쨌든 300만까지 갈 거예요. 구독자를. 그리고 5년 안에 1000만 명까지 제가 구독자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전 세계를 놓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도 글로벌로 가야 되니까. 근데 전 세계의 자영업자가 한 5, 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5, 6억 명. 그리고 저도 이제 장사 쪽에서는 세계 최고가 제가 죽었을 때 그래도 정말 최고의 장사꾼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그만한 어떤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뭐 1000만 명 정도면은 이제 국내 구독자가 한 200만, 300만이고 해외가 이제 7, 800만 정도를 보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게 그냥 유튜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업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죠. 그 정도의 구독자면 웬만한 방송국 이상의 효과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또 참여도 하시게 될 거예요. 참여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 그때는 출연료도 드립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안 만든 분들은 아닐 수 있는데 그거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정말 진짜로 잘한 사례가 있고 그거를 그런 어떠한 자리에서 그래도 100만, 200만 웬만한 지금 지상파 같은 경우도 뭐 시청률 3%, 4%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말 제대로 되면 이 시설도 그 유튜브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확실히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 어쨌든 열심히 즐기시다 보면은 즐길 거리, 그 판은 계속 만들어 드리겠다 이거죠. 돈은 거기서 얼마나 즐겁게 노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돈은 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끝나잖아요, 그냥. 우리가 돈의 종속이 돼서 그냥 돈만 혈안이 돼갖고 일하고, 이건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즐기다 보면 돈이 많이 벌리면 최고 아닙니까? 손흥민처럼? 손흥민 뭐 돈 보고 맨날 뛰겠어요? 막상 게임하면 재밌어 죽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계속 지금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 팬데믹. 죽겠습니다, 저희도. 30년 전, 거의 한 30년 전이죠. 그때는 호프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주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호프집에서 맥주, 소주 다 팔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소주방이 따로 있어요. 소주방은 인테리어도 달라요. 파스텔 톤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칠로 다 해놓고, 호프집은 다 저 독일풍 그 분위기였어요. 이다로 해갖고. 근데 이제 전 이제 술을 못하니까 고정관념이 없어요, 그냥. 그때 보니까, 여름철에는 맥주집이 성수기고, 또 겨울철에는 소주방이 성수기예요. 그리고 소주방은 여름이 또 비수기고, 맥주집은 겨울이 비수기고, 그럼 이거 합치면은 그래도 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들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여기서 맥주를 먹고 있는데 옆에서 탕 끓여놓고 그걸 먹고 있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돼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고정관념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해리페라는 브랜드가 여러 가지 벽을 깨뜨린 겁니다. 이벤트 주점, 레크레이션 이벤트를, 이건 너무너무 재밌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세트도 하고 뭐 이제 몇 가지를 했는데 이게 초대박이 난 거죠. 완전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뉴에서의 그 부분이었어요. 아니, 어차피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맛있으면. 그게 이제 이 피보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지금 장사가 다 안 되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대체로 오프라인이 다 죽어요, 지금. 온라인은 지금 아주 호황이야, 또. 그럼 오프라인에 있는 데들은 힘들겠죠. 지금 온라인은 그래도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요. 코로나 이전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저희가 이제 이제 2단계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냥 홀에서만 좀 아주 압도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팬데믹을 맞은 겁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뭐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방역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이 항체가 1년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다. 그럼 내년에 또 올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또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더 개량된 백신이든 치료제든 나올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같은 것이 이제 또 이 환경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이제 지구의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 생태계가 바뀌면서 그 어떤 밀림에 있던 것들이 자꾸 이제 이 문명 사회로 올라오면서에 나타나는 이런 이제 현상이다. 이게 만약에 진짜 뭐 3년 만에 한 번씩 오거나 5년 만에 한 번씩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장사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정부 탓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도 들어가 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우리의 어떠한 이제 그 매출 비중을 홀 매출액이 이제 평상시에는 한 뭐 8, 90%. 그러니까 1, 20% 정도는 좀 달고 가는 게 효율이 나오겠다. 대략 한 하루에 한 7건에서 8건 정도 나오면은 한 150에서 한 180 정도의 추가 순이익이 나옵니다. 평상시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또 터지면 이런 일이 터지거나 뭐 아주 뭐 비수기로 들어가 버리거나 좀 심하게 뭐 이러면 이제 이 배달의 어떠한 비중을 좀 높여 나가는 거죠. 그런 노력은 뭐 얼마든지 뭐 깃발 수를 늘리거나 뭐 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장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게 그 아까 이제 교촌이나 BBQ는 매장을 가서 보면은 손님 별로 없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배달의 비중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홀을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효율이 높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반대로 배달을 살짝 얹히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정한 것은 이제 메인 홀 영업이 이제 기존의 영업 그대로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9시간까지밖에 못하고 또 10시까지밖에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딜리버리 영업이라는 영업 부분이 이제 더 좀 추가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점심에 이제 홀 영업. 홀 영업은 이 적합 입지에 이제 국한합니다. 예, 이런 오피스 상권이나 주거 밀집 상권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좀 적합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영업 형태를 잘 믹싱해서 어떤 매장은 뭐 펌비어킹하고 뭐 이제 오피스 상권이면 화려한 런치만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딜리버리하고 펌비어킹하고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 창업으로서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은 뭐 주야로 매장 하나를 갖고 효율을 극대화하자. 일단은 이제 직영점은 세 가지 다 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저희 펌비어킹이 오픈을 했는데 2층 매장이에요. 근데 이제 점주님이 되게 좀 연세는 그래도 꽤 되시는데 굉장히 그 사업도 크게 하셨었고 지금은 정리했지만 그 경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배달부터 해갖고 뭐 점심 뭐 이거 다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타트하고 나면은 이제 곳곳에서 영웅들이 나올 겁니다. 그 대단한 어떤 결과를 내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뭐 적극적인 분, 또 뭐 중간 정도 되시는 분, 수동적인 분 다 관계 없습니다. 이게 뭐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준비는 또 철저히 한 만큼 상당히 좋은 결과는 기대가 됩니다. 펌비워킹은 이제 도약 프로젝트 1탄이 이제 아까 이재한 본부장이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펌비워킹 가맹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술집 맛집, 6대 패밀리 서비스, 추가로 수상을 통한, 수상이라는 것은 매출하고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펀 딜리버리는 이 매장의 메뉴 퀄리티를 고객이 있는 곳까지가 이제 저희 슬로건이에요. 지금 제가 지난 몇 달간 점심 저녁을 맨날 배달걸로 먹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한다는 것들은 다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 야, 온라인 쪽이 그래도 좀 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메뉴 자체가 지금 우리 그 메뉴 개발 용기 사진 아닙니다. 포장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은 참 재미나게 하잖아요. 저걸 딱 열었을 때 한번 왓소리 나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현재 가맹점에서 적극적인 분들이 한 7, 80분이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사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용기도 구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뭐 효율이 극대화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나온 게 아닙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역시 그래도 본사가 이게 좀 다르구나 그 생각 틀림없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이것도 그렇고 이제 화려한 원치도 그렇고 이제 우선 희망을 하시는 점주님이 나오시면 메뉴에 대한 교육 또는 퀄리티에 대한 점검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제 배달 점검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매장들이 하듯이 다른 술 브랜드에서도 점주 개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달이 들어오는데 정말 쓰레기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거는 그 가맹점도 이익이 아니에요. 거기서 사온 가맹점은 매출은 나왔죠. 근데 그걸 사오고 나서 이 브랜드 진짜 이게 너무 형편없네 하면은 그날 매출은 그만큼 올라가겠지만 그 브랜드의 그 매장에 대해서도 그 이상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 브랜드는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맹점 입장에서도 이게 제대로 자신이 없으면 안 하셔야 돼요. 자신 있을 때 한번 이 총력을 기울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희망을 하시면 이제 준비된 대로. 근데 메뉴의 퀄리티는 실제로 보시면 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시킨 분은 이게 좀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겠죠. 예, 화려한 런치는 이제 대상 지역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배달은 모든 매장이 거의 다 가능한 선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이제 메뉴가 퀄리티 있게 잘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그 결과치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한 7건 정도 이제 정상 상황 시 이제 저 정도 금액이 나오고 추가 순이익이 한 150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천만 원 매장의 경우입니다. 이 기준점이 4천만 원이 나오면 보통 한 1,050만 원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인 이상이 운영하시면은 더 늘어나겠죠. 뭐 한 1,200까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한 7, 8건 정도까지는 조금 더 바쁘긴 하겠지만 기존의 인력 안에서 그래도 거의 웬만하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효율이 나오고 이제 그 이상 우리가 이제 팬데믹 2단계 정도로 들어갈 때는 이제 이 정도 이상의 뭐 2,400이든 2,800이든
그리고 제가 볼 때 제 느낌에는 그 부산의 그 연세는 거의 70대 가까이 되셨는데 사업에 대한 열정이 우리 점주님 평균 이상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 한 5천 이상 팔 것 같아요. 배달로만. 그리고 지금 롯데리아를 적자 매장을 인수해갖고 배달로 거의 7, 8천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달이라는 것도 이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좀 자세한 그 자료를 갖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적인 어떤 느낌으로만 보시면 되겠고, 화려한 런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6, 7만 원 하루에, 그랬을 때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1인 운영 체계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무리예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저녁 그 펌비워킹 영업하고 배달을 치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2인 이상의 어떠한 이제 사업장이라든가 또 부부 창업인 부부 어떤 경영 체계인데 이제 애가 좀 있고 사모님이 좀 그 낮에 몇 시간만 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또 아주 적합한, 낮에 한 5시간, 6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6시간까지 한 5시간이면 될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한 200 정도가 추가로 벌려진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세밀하게 이제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전화위복의 사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이제 하루에 60만 원 정도. 예전에 참고로 대방점이 1,800 정도가 나왔던 매장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점심에 어떠한 이제 영업 이익만으로도 한 600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거기는 이 아파트 주거 상권이었어요. 오피스 상권은 이제 필수입니다. 20일 장사밖에 못 해요. 근데 이제 주거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파트 단지 이런 데면 충분히 그 수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런 매장이 또 나옵니다. 정말 정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랬을 때는 뭐 상당히 기록적인 이런 이제 좀 매출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일단은 이 어떠한 이제 부분이 다른 데가 배달을 하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 퀄리티를 한 차원 높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매장이 일단은 중심이다. 매장이 중심이다. 그리고 배달은 평상시에는 매출액의 한 20%로 관리를 하고, 또 이 팬데믹 이 2단계 이런 경우에 때는 배달의 비중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달에서도 어쨌든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충분히 한 400, 500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가. 지금 사실 적자가 나오는 데들도 꽤 있잖아요. 꽤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안 갈 수 있겠다. 이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그 이상을 더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또 다만 20%든 30%든 수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또 기회도 될 수가 있겠죠. 예, 우리 그 점주님들 모두 기운 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본사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업을 33년째 그리고 수많은 난관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런 난관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난관은 처음이지만 그 난관에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나름 그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범주에서 저희가 그래도 이 여러 가지 이번에 연예인 마케팅, 성운 마케팅도 사실 점주님들하고 5대5로 분담해서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입니다. 우리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이 어려운 여건일수록 더 뭔가
이 좀 점주님들의 힘을 실어 드려야 된다 해서 이제 저것도 한 5억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샐러드 용기들도 갖고 가시겠지만 올해는 개발 용기를 4번 이제 만들 겁니다. 개발 용기의 중요성은 결국은 이제 술집 맛집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의 판매량 순위를 따지면 개발 용기의 메뉴가 7가지입니다. 이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아까 배달 용기가 정말 그 간지 있게 차별화된 용기로만 해줄 수 있으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더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점주님들 지금 힘 드실 거예요. 근데 그 용기 잃지 마시고 이제는 이번 달 말에 이제 그 배달에 대한 이런 이제 시스템이 마무리가 되면 뭐 다음 달부터는 이제 뭐 어느 분이 되셨던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영업시간 제약이 풀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할 수 있는 카드들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어쨌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